이번에 그 개봉일이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워너브라더스 이 회사와 감독님 간의 최종 편집본에 대한 좀 이견이 있었다고, 그 조율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로버트 패틴슨 씨 굉장히 멋있고 중후한 역할도 하지만 또 지금처럼 조금은 좀 귀엽고 어수룩한 캐릭터도 많이 오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보고 캐스팅하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개봉 날짜 이런저런 변동이 많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익사이팅 했었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제 영화 중에 개봉 날짜 변경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 때부터 매번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만큼 배급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유난히 좀 그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건지 기사화가 많이 돼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미국 그 허리우드 현지 인더스트리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었고요. 그 배우 조합 파업 때문에 미키 17뿐 아니라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 개봉 날짜가 많이 바뀌고 그랬었거든요. 그 여파도 있었고요. 그런 복잡한 여건 상황들이 엮여 있었었고요. 뭐 재편집을 한다거나 재촬영한다거나 그런 뭐 복잡한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제가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디렉터스 파이널 컷 감독 최종 편집권으로 애초에 계약이 됐던 영화였고 또 워너에서도 이제 저의 그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영화 자체에 대한 컨트롤을 되게 존중해 주셨고 저나 스튜디오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순탄하게 다 잘 끝난 작업이었는데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 때문에 좀 변화가 있었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3월에 전 세계에 그리고 2월 말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그 로버트 패틴슨이란 배우는 배트맨 같은 또 슈퍼히어로 영화도 있었지만은 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프티 형제의 그 굿타임스나 또 라이트하우스 등대 윌리엄 데포랑 출연했던 그런 또 미국의 되게 그 뛰어난 인디 영화에서 또 되게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부터 늘 연기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관심이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키 17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키 17, 18 사실상 1인 2역을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뭐 약간 멍청하고 불쌍한 17의 느낌에서부터 또 예측 불가능하면서 되게 기괴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18 양쪽을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소심하고 불쌍한 미키에서부터 좀 광기 어리고 폭발적인 미키까지 그 둘이 다 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처음부터 로버트 패틴슨님을 생각을 했었고 캐스팅 과정은 되게 순조롭게 진행됐었어요. 본인도 되게 이런 이상한 거 하고 싶었나 봐. 그랬던 거야?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Please answer that. 이 작품 선택한 이유? Why you decided to take on this role? Yeah, I mean it's like 네, most you don't find roles like 이러한 캐릭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규모의 거대한 영화에 보기 힘든 캐릭터이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유머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에서도 굉장한 유머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타워즈처럼 보이는 세트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굉장히 또 가볍고 이제 정말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장면도 촬영을 하고 이런 사이파이 영화는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독님께서 용감한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분의 만남에 기대를 크게 하고 있죠.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가 지금 사실 기자님 뒤쪽에도 제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인데 너무 많은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고 계셔서 마이크가 지금 어디 쪽에 하고 곧 드릴게요.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네플레이 추아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배우분께 하나씩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선 감독님께 인물의 과거에 대해서 원작과 좀 다르게 설정을 하셨는데요. 원작에서는 미키가 역사가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마카롱 가게를 열었다가 이제 망한 자영업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인물의 과거를 바꾼 이유가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영화를 살펴보면서 어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의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로버트 패틴슨 배우님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원작 소설이 한국에도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작에서는 좀 그래도 미키가 이렇게 역사 선생님이고 뭐 뭔가 약간 이제 지적인 얘기들도 늘어놓기도 하고 또 원작의 성격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이파이 하위 장르 중에 이제 하드 사이파이라고 해가지고 과학 기술적인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소설에 한 챕터 걸러 다 과학 얘기만 있는 정도로. 근데 제가 과학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다 빠지고 오로지 이 땀 냄새 나는 인간들의 얘기로 이제 각색을 쫙 채워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미키도 저는 좀 더 워킹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노동계층, 좀 더 외로운 친구, 좀 더 가엾고 불쌍한 친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친구가 이런 극한 직업에 휴먼 프린팅, 인간으로 출력되면서 계속 위험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인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과거사를 좀 더 단순하게 그렇지만 더 외롭게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스티븐 연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티모라는 캐릭터인데 그나마 유일한 친구인데 그다지 유익하진 않습니다. 미키에게 여러 가지 해로운 측면도 많은 복합적인 인물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키가 영화 속에 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아까 얘기 들었던 더 불쌍하고 가엾고 우리가 좀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키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바꾼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로버트께 질문 드릴까요? 세계관과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 And Rob, questions for you. What watching George Bong's filmography, what your thoughts on the worlds that he depicts, and also if you could choose your favorite Bong Joon-ho film, what it would be. 아니라고. There's something about the world, like Bong is probably one. 감독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봉 감독님 같은 분은 한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레벨이 되시는 분이 정말 모든 배우들이 함께 있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감독님이시죠. 그런데 봉 감독님 영화를 보면 그 세계관이 굉장히 특별하죠. 그리고 말이 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선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딱 왜 그런지 설명을 말로 형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나 이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지금 저 살인의 추억을 굉장히 오래전에 봤었는데 뭔가 그 영화에서의 퍼포먼스를 보면 그 떠오른 기억이 굉장히 약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과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리고 그 어디언스 간의 그 장르의 구분을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저는 너무나도 하고 싶었고 봉 감독님이 저를 생각을 하셨다고 했을 때 저도 너무나 빠르게 손 들었습니다. 미키 17은 근데 그게 봉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그거겠죠.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자랑 좀 하세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뭐 좀 신뢰가 될까봐 여쭤봐도 될까요, 로봇? Can we ask you that question, 샘분들도 Rob? 말해줘요. Liz? 자, 올해 들어 가장 곤란한 Oh God, I 상황이었는데 literally I don't want to. I'm still trying to have a career. 아직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해서 Things change all the time. 항상 바뀝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won't bother you.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자, 지금 마이크가 지금 어디 쪽에 있는지 지금 사실 뒤쪽에도 많이 손을 들어오셨는데 마이크 전달이 됐나요? 네. 오늘 충분히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의 김소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여기 이쪽에 시대적 배경이 그 2050년대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몇백 년 후가 아닌 좀 30년 안팎인 이제 멀지만 또 가까운 한 세대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큰 관심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지금 이런 빠른 발전에 의해서 이제 영화적 표현이나 주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아니면 더 담아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네. 있죠.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근미래죠. 예.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 저는 아마 그때쯤 되면 오늘 내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생생하게 겪으시게 될 여러분 세대에서 그런 일이란 얘기고 그만큼 현실감 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사이파이 물론 뭐 듀운 같은 영화처럼 되게 서사적이고 아주 먼 우주의 저편에서 또 아주 뭐 석이 훌쩍 시간대를 뛰어넘는 그런 웅장한 사이파이도 물론 SF 영화도 좋지만 재밌고 또 훌륭하지만은 우리 작품은 되게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끼리는 뭐 농담처럼 발냄새 나는 사이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인간 냄새라고 할게요. 인간 냄새 나는 SF 영화다라고 했듯이 그래서 되게 가까운 근미래로 더 끌어당기고 싶었습니다. 원작 소설이 몇 년도였죠? 우리 성재님과 같이 원작 소설을 이제 번역해 준 거를 제가 보면서 작품 처음 각색 준비했었는데 훨씬 뒤죠 어쨌든 훨씬 더 미래예요. 근데 훨씬 더 우리 가까운 여러분들이 곧 겪게 될 미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 불과 한 10년 전, 10년이면 2015년도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챗 GPT 같은 거 보면서 쭝얼쭝얼 그 핸드폰 붙들고 서로 대화하리라고 상상 전혀 못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후에 또는 불과 2, 3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닥칠지 사실 무척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보이는 일들이 조금은 사이파이, 그러니까 SF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겪게 되실 것입니다. 살인의 추억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사실 그 시대만 해도 그렇죠. 몬트롱에서 이제 경운기 타고 영사가 등장하는 영화를 찍다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 또 되게 큰 갭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뒤쪽에 먼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헤럴드 문기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과 로버트 패틴슨 배우님께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마크 러팔로가 이제 정치인으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푸티지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그 인간성 상실이 당연시된 이제 근미래 배경에서 정치는 그 영화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뭐 오늘날의 현상에 비추어 감독님께서 영감을 얻은 지점이 있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패틴슨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다고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뭐 미국 일부 연예 매체에서는 한국의 정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약간 이민을 준비 중이시다. 이민을 준비 중이시다 이런 뭐 익명 매체를 인용한 보도들, 익명 소스를 인용한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뭐 봉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감독님들과도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로버트 패틴슨부터 진짜 그 한국에 정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So let's start with you, Rob. Do you actually have plans to immigrate and settle down in South Korea? I do. That's why I'm actually looking for 네, apartments. 있습니다. 진짜 아파트 찾고 있어요. I actually did hear that as well.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오늘이 처음이죠. 그래서 정말 좋아 보이고요. 지금 온 지 하루도 안 됐습니다. 사실 24시간도 안 됐는데 The Korean film industry is
한국 영화 산업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감독님들을 그리고 많은 훌륭한 배우분들을 보면서 저도 컸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고 한국 작품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저희도 한국 작품에서 로버트를 많이 만나 뵙길 바라고 어제 공항에 입국할 때 정말 많은 팬들이 환대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떠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Yeah, it would be great to see you in more Korean films. Yesterday, when you came to the airport, there were a lot of fans waiting for you and greeting you enthusiastically. What was that like? I mean, it's always just such a surprise to me.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 그렇게 나와 계실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I'm just so happy people are excited about 네,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긴 여정이었는데 지금 포스터나 막 이미 막 갖고 와서 막 사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자, 우리 봉준호 감독님 미래의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할지 또 혹시 영감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뭐 SF 영화를 제가 뭐 아직 영화 편수가 미키를 포함해서 8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4편 정도는 SF 또는 SF 비스무리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들이 다 보면 괴물, 설국열차, 옥자, 그다음에 이번에 미키 17 전부 다 정치적인 풍자를 담고 있고요. 사이파이 영화의 또 그게 그러니까 SF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는 유머러스하게 마음껏 풍자할 수 있다는 게 SF 장르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번 미키 17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평생 한 번도 악역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우리 마크 러팔로님이 그 뭐랄까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로 나옵니다. 조금 여지껏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유형의 독재자 캐릭터인데 조금 얼빵하고 귀여운 면도 있고요. 그 좀 위험한 귀여움이죠. 모든 독재자들이 또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매력 때문에 군중들을 사로잡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오는 어떤 위험함이 또 있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거기서 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서 마크 러팔로가 되게 즐겁게 열심히 연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땐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역할, 나한테 이런 면이